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모데로이드 킹스 스타일 그랑조트입니다. 구스마일 제품이고요. SK 요시노부라고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분이 담당을 하셨는데요. 금박에 킹스 스타일이 고급스럽게 잘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일러스트도 정말 멋지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는 그랑조트이 마법진에서 소환되면서 변신 전 상태를 표현했고요. 뒷부분에는 포인트인 골드 플레이팅으로 부분을 검날과 곳곳이 포인트에 금박 플레이팅을 표현해줬고요. 장식장의 흑경처럼요 블랙 메탈릭 플레이팅으로요 그랑조트의 윗부분을 봤을 때 그런 흑경 느낌으로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화염 이펙트는 검날 위에 더 씌우는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변신했을 때의 상태도 리뉴얼을 잘 한 것 같아요. 창모 안에 그랑조트가 있었고요. 최근에 잘 나와서 호평을 받은 오렌지캣 그랑조가 있었는데요. 구스마일의 그랑조는 리뉴얼을 정말 세련되게 원작의 느낌을 그렇게 좀 살리면서도 이질감 생기지 않게 리뉴얼을 해준 것 같아요. 포징을 했을 때의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정자세의 느낌도 TV 애니의 그런 비율을 제대로 잘 살려줬어요. 창모 안의 그랑조 같은 경우는 원작 비율보다는 비율을 느슨하게 뽑아서 해줬는데요. 그런 원작의 비율이 안 맞을 때 조금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요번에 구스마일의 이 리뉴얼이 상당히 잘 뽑혀 나온 것 같아요. 오렌지캣 같은 경우는 미노 다이치군의 부속품이나 스탠드 부속품 여러가지 이펙트 파츠를 골고루 넣어줘서요 호평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박스를 열게 되면 서랍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열게 돼 있고요. 안쪽에 붉은 부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고급스러운 색감은 아니에요. 이제 도색을 안 했을 때의 상태, 그리고 도색이 된 표면의 상태인데요.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이런 상태였으면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었을 텐데 금색 칠이 칠해져서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냈고요. 골드맥기와 그냥 일반 금색이 도색 상태가 차이나 보입니다. 흑색 부품, 팔 쪽에 이런 부품들인데요. 무난하게 나왔고요. 화염 이펙트 클리어 파츠입니다. 세련되게 잘 뽑혀 나왔어요. 색감이 진한 붉은색 파츠와 메탈릭 파츠, 순백의 흰색으로요 펄 같은 도장이 조금 섞여 있었으면 좋았는데요. 너무 흰색으로 좀 심심하게 나온 감은 있어요. 그리고 블랙 메탈릭 플레이팅, 메탈릭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은 무난하게 나왔어요. 색감이 받침대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오렌지캣에 비해서는 구성품이 밋밋합니다. 오렌지캣은 정말 구성품이 다양했는데요. 그에 비해서 좀 단촐하게 나왔고요. 이렇게 따로 들어있는 손잡이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두 부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칼라 설명서 펼치게 되어 있는데 부품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도 않고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스마일 제품이 조립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제품은 아니라서요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완성 후 변신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양면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부분은 회색 먹선을 살짝 넣어줬고요. 눈 부분은 그래도 채도가 높아서요 얼굴 부분에 그늘이 져도 잘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광택 스티커나 도색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크와 입부분을 결합해주면은 이런 느낌으로 얼굴이 완성이 되고요. 금색 파츠, 원래 색은 요 색인데 금색을 칠해서 이런 색깔로 나왔습니다. 이쪽은 먹선을 넣어줬고 먹선을 안 넣어준 부분이라서요 먹선을 넣어주는 게 그래도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검정 먹선을 넣어서요 두드러지게 만들어주고요. Q9번과 D8번 부품을 끼워줍니다. 만들었던 이 마스크 부분 얼굴을 끼워주고요. B2와 D14 그랑조트의 뿔 부분입니다. 뿔과 헤드 부분을 딱 결합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 장갑을 이렇게 껴주고요. 헤드 장갑을 껴줘야지 이제 뭔가 그랑조트의 얼굴 같은 느낌이 나고요. T2 부품 클리어 파츠를 이렇게 껴줍니다. 얼굴 조형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F4번 메탈릭 블랙 부품과 B10번 결합을 해줍니다. 요번 키트는 컨셉 자체가 메탈릭 부품이 첨가돼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린 kit이라요 이런 부품들이 포인트 부품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뒤통수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먹선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머리 윗부분의 장갑 B4와 이 9번 부품 같은 경우도 단면 부품으로 처리를 안하고 진한 빨강과 밝은 빨강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윗부분에 껴지게 됩니다.
반대쪽 상부 쪽도 이렇게 껴주고요. 색 분할이 잘 돼 있으면서도요, 얼굴 조형이 꽤 좋습니다. 옆쪽에 붙는 이 부품 자체도 단순한 단면색이 아니라 색 분할을 해줘서요, 심심하지 않게. 역시 여기도 메탈릭 블랙이 첨가된 이 부품을 여기다 껴줍니다. 이런 색 분할이 잘 돼 있기 때문에요, 도색을 안 해줘도 꽤 멋진 것 같아요. 옆면에 이 부품을 체결해주고요, 반대쪽에도 똑같이 또 체결을 해줍니다. 안쪽 보시면은 이런 느낌, 심심하지 않게 어레인지가 돼 있으면서도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주고요, 뒷부분도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 부품을 끼워줬습니다. G9번, Q12번 부품 결합해주고요, G13번 결합해줍니다. A8번은 이렇게 미리 먹선을 넣어줬고요, A8과 Q6, G12번을 결합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어레인지 된 부분에서 척추 관절 같은 느낌, 이런 부분을 조형으로 표현해 줬어요. 독특하게 어레인지가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슬라이드로 목 관절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슬라이드 가동 기믹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관절 부분도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게 되어 있고요, 먹선 넣은 A9번을 결합을 해줍니다. T3번 부품 같은 경우는 파란 클리어 부품인데요, 기본으로 녹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린 메탈릭 같은 느낌으로요, 눈이 표현이 됩니다. 색파츠 분할이 꽤 잘 돼 있고요, A10번과 결합을 해줍니다. 결합을 해주면은 눈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닫아주게 됩니다. Q5와 Q6번 어깨축 관절인데요, Q5와 Q6번을 결합을 해줍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축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Q3번과 B11이 결합한 이 부품을 열쇠 구멍처럼 돼 있어서요, 이 부분에 이렇게 껴주게 됩니다. 껴주고 락처럼 이게 딱 잠기게 되는 겁니다. 앞쪽에 이 8번 부품을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오른쪽 어깨 축 부분이 되고요, N번 부품을 가슴 쪽에 빼게 되는데요, 잘랐을 때 약간의 게이트 자국들이 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N10번과 N12를 결합을 해주고요, 흰색 런너인데요, 앞쪽에 은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심심하니까 골드 포인트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패널 라인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먹선을 채워주고요, 먹선을 넣어주고요, 이쪽 부분은 골드 포인트를 마법진 마크에 살짝 발라주고요, 변화를 줬습니다. 두 개를 같이 결합을 해줍니다. T7번 클리어 파츠를 덮어줍니다. 가슴 쪽이 영롱한 보석처럼 보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G8번 부품을 B6번 부품과 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준 가슴 쪽 부품을 결합해 줍니다.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만들어준 어깨쪽 파츠를 그대로 밀어 넣습니다. 세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고요, 앞축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B5 부품을 이 등 뒤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위아래로 슬라이드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앞쪽 부분을 결합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F3번 블랙 메탈릭 부품을 여기에 포인트로 또 껴줍니다. 라디에이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을 꼭 앞으로 락 장치를 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위로 당겨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닫아 주시고요. 이 제품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 걸로 아는데요, 맥기 부품 들어있는 제품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나긴 합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확실히 메탈릭 도금 부품이 고급진 느낌이 나니까요, 좀 더 여유가 되시면은 구입하시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G2, G3번 윗부분에 껴주고요, G4번 게이트 자국 없애주시고 G5번, G4번을 또 껴줍니다. 어깨축 관절이 많이 뻑뻑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살짝 젖혀주고 이 부분을 뺄 수가 있습니다. 열쇠 구멍 같이 돌기가 있으니까요, 그 돌기를 맞춰서 빼주세요. 이 부분을 살짝 갈아주세요. 너무 많이 갈면 헐렁해지니까요, 끼워주면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D7, D34 부품을 이렇게 끼워주고요, 슬라이드식으로 여기서 가동이 됩니다. D13번 먹선을 넣어준 이 금색 파츠를 껴줍니다. 그랑조이 수염 같은 부분이죠. A1, A2, A7번 부품 이렇게 합쳐준 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허리 아래쪽에 차례대로 껴줍니다. 이 부분도 껴주고요, 수염 부분은 이렇게 늘어나고 여기 있는 축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 스커트는 3개의 분할 부품으로 되어 있어서 도색을 안 해줘도 깔끔하게 잘 배색이 되어 있습니다. M5E 골드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B9번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먹선 넣어준 D1 부품을 껴주고요, T1 부품 클리어 파츠를 여기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만든 앞쪽 스커트를 이 부분과 결합을 해줍니다. A3, A4, Q2 고관 부분에 결합을 해주고요, 먹선은 미리 넣어줬습니다. 포리 부품과 결합을 해주고요,
슬라이드로 이렇게 연장 기믹이 있고요. 여기에는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볼관절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를 결합을 해줍니다. 헤드를 결합해주면은 헤드를 이렇게 넣었을 때 잘 들어가고 또 뺄 때도 무리 없이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만들면서요, 몇 군데 주의할 사항이 보여서 다시 좀 풀어주고, 특히나 요 앞쪽에 작은 기둥으로 이 두 군데가 묶여져 있는데 앞뒤로 움직이는 기믹이 있어요. 앞쪽으로 갔다가 뒤쪽으로 갔다 하는 기믹이 있는데 무리한 힘을 주게 되면 여기도 하얗게 좀 뜰 수가 있어요. 여기가 너무 뻑뻑하게 움직이지 않게 옆쪽 부분을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갈아주십니다. 이 부분이 움직일 때 좀 더 부하를 덜 받게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뻑뻑하면은 이거 끌어당긴다고 이 부분이 되게 얇은 플라스틱 요 한 줄로 이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깨축 요 핀은 아까 제가 가공을 해줬는데요.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워낙 뻑뻑해요. 요 어깨축 핀을 분리를 시켜준 후에 이 부분이 너무 뻑뻑하다 싶으시면은 이 부분은 아주 살짝 갈아서 좀 더 스무스하게 해주십니다. 그대로 꼈을 때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하얗게 뜨더라고요. 끊어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좀 보입니다. 반대축 어깨축 파츠도 보니까 살짝 이런 부분이 하얗게 떠 있어요. 이 부분도 하얗게 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끊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움직이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쪽 핀 부분도 살짝만 갈아줘도 효과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움직였을 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수정을 해줬습니다. 어깨 파츠는 H6번, 7번 이렇게 껴주고요.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뒷면에도 끼워줍니다. D번 부품 끼워주시기 전에요, 이 부분은 꼭 포인트 찍어주시는 편이 좋을 거예요. 이 부분을 포인트를 주면은 부품을 끼웠을 때 느낌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부품이 D번과 결합하면은 훨씬 느낌이 좋아지고요. 이렇게 밋밋한 상태랑 비교해 보시면은 느낌이 틀려집니다. I4번, K5, 그리고 K1 라디에이터 비슷한 블랙 메탈릭 부품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P13, P4, P15 부품인데요. 연결됐을 때 여기가 되게 뻑뻑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쪽 부분 돌기를 좀 다듬어 주셔야 돼요. 관절이 스무스하게 움직여서요, 어깨축에 부하를 안 줘요. 이 부하는 따라가면서 이 안쪽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뻑뻑한 관절이 있을 때는 필히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뻑뻑한 부위를 다 다듬어 줍니다.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움직인다 싶으면요, 만들어준 이 부품을 이제 여기에 끼워줍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그래도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고요. 이제 닫아줍니다.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뻑뻑함이 좀 사라졌어요. K2와 K4번 블랙 메탈 부품을 끼워줍니다. 어레인지가 됐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은 더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레일 사이로 딱 끼워줍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닫아줍니다. 이렇게 끼워줍니다. 여기서 확장이 되면서 다시 내려갈 수가 있고요. 어깨축 관절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변신을 자연스럽게 시킬 수가 있어요. 팔쪽 장갑은 도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색분할이 잘 돼 있어요. 팔 외곽에 테두리 부품 껴주고요. 장갑 쪽 이렇게 색분할이 또 돼 있고요. 그 위에 또 검은색 파츠를 끼웁니다. 끼워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색 파츠를 끼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색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M3, P5, P12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역시나 좀 뻑뻑해요. 이런 돌기 부분 파츠들이 관절은 다 다듬어 줘야 되더라고요. 그대로 있는 대로 조립하시면은 좀 많이 뻑뻑하고 변신할 때마다 좀 불안해서요, 플라스틱이 하얗게 뜨거나 여러 번 가동하다 보면은 부러질 확률이 있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손으로 관절을 움직이실 때 부드럽게 넘어가야지 너무 뻑뻑하게 힘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M1과 J1의 부품을 결합을 해주고요. 이쪽 부분은 먹선은 미리 넣어줬습니다. 골드 포인트가 들어가는데요. 방향성이 있으니까요, 이 돌기가 파츠에 결합이 될 수 있도록 껴주시면 돼요. 포인트와 이런 문양들로 좀 어레인지가 됐고요. 위쪽 파츠를 결합을 해줍니다. J3번 부품으로 고정을 해주면서 닫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요. P1, P6, Q7번 부품인데요. 끼워주시기 전에 미리 다듬어 주세요. 여기가 팔 쪽 외장 장갑에 축이 되는 부품이고요. 끼워주시면 되고, L5 부품과 골드 포인트 부품을 이렇게 결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관절 부품, 팔꿈치 관절 부품을 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이 회전 관절이 나중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기존의 그랑조에는 없었던 장갑 부분이
양 옆으로 회전하면서 훨씬 더 다이나믹한 가동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14번을 덮어줍니다. L8로 덮어주기 전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줍니다. 라디에이터 같은 부분에 크롬 포인트를 줘서요, 심심한 부분을 없애주고요, 포인트를 준 다음에 닫아줍니다. G7번 부품으로 위에 덮어주고요, M8번 골드 포인트 부품을 덮어서 끼워줍니다. 장갑 부분을 이 돌기에 하나씩 끼워줍니다. 끼워주기 전에 이 부분 충분히 부드럽게 가공을 해주고요, 꽉 껴줍니다. 만들어진 부품을 여기 팔 쪽 상박 돌기에 껴줍니다. 회전축이 있는 게 좋은 게, 보통의 그랑조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동을 하다 보면 이 팔 쪽 장갑에 걸려서요, 가동 한계가 걸려요. 근데 요번에 그랑조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을 꺼낸 다음에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장갑이 아까 그 회전축으로 이런 식으로 관절 가동이 무리 없이 잘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축 관절이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발목 쪽부터 발은 조립을 하는데요, J2, P7, J6번 이거 끼워줄 때요, 또 역시나 요 돌기 부분 좀 가공해서 끼워주셔야지 요 부분이 좀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H1 발바닥 부품인데요, 이렇게 껴줍니다. I2 부품, 블랙 메탈릭 부품을 이쪽이 긴 부분이 앞쪽으로 가게 여기다 껴주십니다. 그리고 닫아줍니다. M5 부품을 앞쪽에 껴주고 그 다음에 H5 부품을 위에 덮어줍니다. K6번과 I1 메탈릭 부품을 뒤쪽 발바닥 껴줍니다. 뒤쪽 발바닥 부분을 껴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앞쪽에 이 부품을 껴줍니다. 두 군데가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고요. 위쪽으로 안 꺾이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뒤쪽으로 변신 때문에 이 정도까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이 부품 껴주실 때요, 살짝 깎인 부분이 앞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방향성에 주의해서 껴주시고요, 깎인 볼 조인트가 옆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돌기가 살짝 뻑뻑하니까요, 가공을 해서 스무스하게 해줬고요, 이 부분을 결합을 해줘요. 다리 쪽은 그래도 팔같이 뻑뻑한 편은 아닌데요, 가공해줄 부분들은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M67과 P3번 방향성에 주의해서 껴주시고요, P14번 이렇게 미리 먹선을 넣어준 부분을 껴줬습니다. 무릎 관절이 움직일 때 여기까지 이렇게 슬라이드로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껴주시고요, 끝에 갈수록 락이 딱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M4번 부품을 여기다 껴줍니다. T번 투명 클리어 부품을 요 사이에다가 껴줍니다. M8번 부품을 요 사이로 넣어줍니다. 무릎 보호 패드가 되고요, H4번 2번 부품을 이렇게 결합해주고 P2 부품을 껴주는데요, P2 부품이 간혹 빠져서요, 이 부분은 본드칠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발목 관절이 되는 P11, P17, P16 뻑뻑해서요, 여기 살짝 갈아줬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껴줍니다. 허벅지 뒷부분 L1 부품을 이 부품과 결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허벅지 부품과 껴주는데요, 포인트가 되는 이 골드 포인트 부품을 슬라이드로 껴주면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 장식이 됩니다. 요번 그랑조에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요, 앞쪽 스커트 부분에 이런 장식들, 이국적인 냄새가 난다고 호불호가 좀 갈리시는 분도 있고요,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장식 포인트들이 중국식 문양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조금 호불호가 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렌지캣에서 나온 그랑조 같은 경우는 이 허벅지가 너무 각이진 디자인이라 원작 디자인을 살렸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이 어레인지가 좀 달갑지는 않았거든요. 킹스 스타일의 이 허벅지 같은 경우는 원작이 유선형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닫아주기 전에 Q10번 부품을 여기다 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닫아주면 됩니다. 닫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 옆쪽 부분의 스커트를 위에서 딱 껴주면은 싹 들어갈 수 있고요, 무릎 보호대 파츠를 3개의 돌기와 맞춰주게 껴줍니다. 큰 돌기에 넣어주고 이 슬라이드 길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약간 평평한 부분이 앞쪽이 되고요, 이 방향대로 껴줍니다. 살짝 갈라져 있죠. R6번을 이 부분에 껴줍니다. 색분할이 잘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닫아주기 전에 포인트를 줍니다. 크롬 포인트로 나사 같은 부분에 디테일을 살려주고요, 이런 부분 포인트를 줬습니다. 도색해준 다음에 이제 닫아줍니다. 장단지 부분이 어레인지가 되면서 이런 디테일들이 첨가가 됐습니다. 먹선 흘려서 넣어줬고요, 움직였을 때 살짝 보이는 이 포인트들, 다리 쪽을 보면은 잘린 단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가 이중 경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부분에 파츠를 넣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변신 시 다리를 꺼내려면은 이렇게 이중 경첩으로
다리가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 발목 쪽이 자유로워서요. 접지력을 이런 식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발목이 움직이지 않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뒤쪽으로만 이렇게 좀 움직이고요. 이 부분에 다리 파츠를 하나씩 껴줍니다. 이렇게 허리가 꼽히면서 볼관절로 더 움직일 수 있게 가동률이 꽤 향상이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무장들에 관한 조립인데요. 손파츠는 간단해서 다 조립을 해봤고요. 주먹쥔 손 2개,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손 2개, 마법을 연출하는 손파츠 2개, 그리고 펼친 손파츠 2개,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손들은 다 마디마디마다 포인트 다 찍어줬고요. 이런 식으로 다 찍어줬습니다. LD 카이저는 먹선 넣어주고요. 이 부분에 골드 포인트 넣어줬습니다. 여기만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만 살짝 2군데 잘라주시고요. 나머지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준 T6번의 요 보석 파츠를 LD 카이저의 손잡이 부분에 넣습니다. T8번 부품 여기다 껴줍니다. 2개의 파츠를 합쳐줘요. 요 빈 부분에는 검은색 파츠를 껴서요. 색분할이 된 부분을 표현해 줍니다. 반대쪽에도 색분할 부품을 껴줘서요. LD 카이저의 손잡이가 완성이 됩니다. 요 부분에 오렌지빛 클리어 파츠로 영롱하게 제작이 잘 되어 있는데요. 노란 부품의 파츠를 껴줍니다. 붙여주면은 LD 카이저의 불꽃 검신 부분이 완성이 되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옆에 조형에 비해서 위에서 보면은 불꽃이 조형이 정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옆에처럼 불규칙하게 조형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윗부분은 밍밍한 느낌이 납니다. 이 상태로 검이 손잡이 부분에 끼게 되면은 LD 카이저의 불꽃 이펙트 파츠를 연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도금이 된 검날 부분이 고급스럽게 잘 도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LD 카이저에 비해 검날이 크게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손에 끼워줄 때는요, 검 손잡이 부분을 잡을 수 있는 손파츠에 껴주고 같이 동봉이 된 이 부분의 뒷부분을 막아주면 됩니다. 전체적인 구성으로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리파인에 약간의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도요, 뭔가 센티넬에서 새로 내준 그랑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센티넬 느낌도 들어요. 이런 문양들이 이질적인 문양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로만 살짝 작용해서요, 리파인이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탠드는 페이스 모드 시에 중앙에 놓아줄 수도 있고 이 뒷부분에 넣어서 전시를 해줄 수 있어서요, 뒷부분에 끼워줄 경우에는 마개가 하나 달려 있어서 이쪽에 막아주면 되고요, 반대로 또 이쪽에 끼워주고 싶으면은 요걸 빼서 뒤쪽을 닫아주고 이 가운데에 페이스 모드로 전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법진은 고급스럽게 조형들이 잘 되어 있고요, 겉에는 무광으로, 중앙부는 약간의 유광으로 마법진이 그려져 있어서요,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LD 카이저를 들어줄 때 이 부분에서 장갑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 킹스 스타일은 이렇게 살짝 돌리면은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까지 더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서요, 관절 가동성이 좋은 편입니다. 다른 그랑조에 비해 검신이 길고 큰 편입니다. 그래서 더 멋진 것 같아요. 만일 구입하실 분들은 조금 더 추가금을 주더라도 맥기 버전을 구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 버전에 금색 맥기가 아닌 부분을 봤는데요, 핫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동막사람 마법 주문을 외울 때의 그 포즈입니다. 허리 쪽은 관절을 뽑아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중 관절을 이용하면요, 이런 포즈도 가능하긴 합니다. 페이스 모드 시전은요, 뿔을 옆으로 접어주고요, 가슴팍에 있는 이 부분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당겨서 눈이 나오게 만들어 주고요. 이 부분을 닫아줍니다. 어깨 부분 올리고요. 헤드를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귀가 어깨 쪽까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지 정상적으로 수납이 된 거고요. 어깨를 올립니다. 어깨를 올리고 슬라이드를 줄여주고, 팔 쪽 장갑은 이중 경첩으로 되어 있는 걸 뽑은 다음에 접어서 올려줍니다. 이번 그랑조는 관절이 뻑뻑해서 움직이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존재는 합니다. 어깨는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세요. 뒤쪽으로 다리를 접어주시고 옆쪽에 수염을 꺼내줍니다. 뒤에 거는 부분이 있어서 손톱으로 걸어주시면은 이렇게 수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요 판은 내려주시고요. 다리는 뒤로 접어준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중경첩으로 돼 있어서 많이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발등 관절은 여기서 올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똑같이 발등 올려주시고요. 옆쪽 스커트는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볼관절로 돼 있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팔을 내려주시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앞쪽 스커트 정리해 주시고,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 다리 관절은 짱짱한 편이라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밑에 지지봉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스탠드는 중앙에도 껴줄 수가 있고 또 뒤쪽에도 껴줄 수가 있습니다. 얼굴 옆부분이 좀 빈 듯한 느낌이 들고요. 어깨관절 때문에 좀 떠있는 느낌이 듭니다. 페이스 모드를 뒤쪽에 꼽아주고 싶으면은 이 부분을 눌러서 이 파츠를 떼주고 밑에 여기에 다시 막아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다시 끼워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구스마일 킹스 스타일의 그랑조를 리뷰를 해봤고요. 관절이 조금 뻑뻑한 부분들이 많아요. 파손될 우려가 될 수 있는 어깨축 관절 부분들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만들어주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관절을 조금 스무스하게 다듬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